캄보디아 물소는 어깨 부분이 볼록하게 솟아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네 소보다 몸집이 크고 기온이 올라가면 스스로 물 웅덩이를 찾아 체온 조절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쟁기질을 하며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소가 시골 마을 사람들에겐 중요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소와 더불어 생활하는 캄보디아 꼬마들. 물소 타는 모습이 정겨운 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자신보다 몇 배나 더 커 보이는 물소를 다루는 폼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어휴. 물소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옷에 묻은 흙을 씻어내는 것도 혼자서 척척. 참 씩씩해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다 묻었구나. 응? 응? 괜찮아? 넘어져도 또다시 물소에 올라타는 꼬마. 이곳 아이들에게 소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물소를 타던 씩씩한 꼬마, 티엣을 따라 집으로 가봤습니다. 답답해. 소는 몇 마리나 이렇게 키우세요? 좀 có 3 bạn lên vậy. 5개요. 5마리. 뽕 thôi đấy ổng. 여기 집 티엣의 할머니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지붕 저 위에요? 팜나무 잎으로 만든 지붕은 비가 셀 염려가 없답니다. 할머니는 팜나무 잎을 엮어 만든 지붕을 놀이가 지나갈 때 내다 파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아, 이거를 이 집에 쓸 게 아니라 이제 내다 파시려고 이거를 만드시는 거구나. Kê mà vô. Dạ bà kêu vô nhưng đăng vô kia ra. 아, 지금 이 할머니가 만드신 이걸 가지고 벽이나 아니면 특히 이 지붕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서 기와 대신 쓰는 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할머니 댁만 해도 벌써 이걸로 다 지붕을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렇게 이제 한 장 한 장 덧대는 식으로 착착착착 하면은 비가 와도 이제 이렇게 촥 타고 내려가는. 자연을 이용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활 속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 사정이 나빠 놀이 이용객이 많다고 합니다. 놀이는 한 번에 20명 정도 탈 수 있는데요. 보통 짐을 많이 갖고 타는 까닭에 실제로 타는 사람은 많아야 14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은 캄보디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포삿. 포삿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 특산품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껍질이 초록색인 오렌지의 한 종류입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놀이를 타려는 사람들로 더욱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놀이는 정거장도, 운행 시간도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철로 근처에서 마냥 기다렸다가 탄다고 합니다.
와서 행복해요. 아, 예. 어르신들 표정이 되게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고 되게 좋습니다. 남동생네 집에 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엄수은 할아버지. 시소권에 가고 싶어요. 태국 국경 근처에 있는 당신의 집에 꼭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저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1960, 70년대 우리나라의 한 시골 마을로 시간 여행을 간 것처럼 정겨웠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놀이. 놀이 운전사는 승객이 보이면 바로 놀이를 세워 태우고 갑니다. 철길은 수도인 푸놈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이 한 대가 운행하는 구간은 약 40km. 푸놈펜까지 가려면 놀이를 수십 번 갈아타야 한답니다. 멀리 수도까지도 갈 수 있는 까닭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놀이를 하늘을 나는 양탄자라는 뜻의 끄리허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놀이를 처음 만든 것은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마을을 지나던 기차는 멈췄고 주민들은 마을에서 고립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기 위해, 나아가 먹고 살기 위해 주민들은 대나무를 엮어 놀이 몸체를 만들고 탱크 부품을 조립해 바퀴로 썼습니다. 놀이는 그렇게 철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이 직접 만든 기차였습니다. 그리고 황폐했던 철길에도 다시 활기가 넘쳤습니다. 30여 년을 달려온 놀이는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는 놀이. 시속 20-30km 남짓한 느린 기차지만 요금이 버스의 절반이기 때문에 놀이를 타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좁고 울퉁불퉁한 나머지 놀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놀이 운전사들에겐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철로에서 놀이길이 마주치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철로가 단선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나갈 수 있는 우선권은 짐을 많이 실은 놀이에게 있습니다. 짐을 다 실을 때까지, 그리고 마주오던 놀이가 지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놀이 세대가 연달아 오다가 지금 나무를 가득 실은 놀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무를 다 일일이 내렸다가 다시 실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사람이랑 짐을 실었더니 이제 놀이를 해체해서 지금 길 밖으로 빼고
나무 이제 놀이를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가던 길을 이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야, 오 오토바이 그냥 실은 채로. 놀이를 옮겨야 할 때면 운전사나 승객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놀이를 선로 밖으로 들어서 옮깁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이럴 때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서너 시간으로 늘어나기도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에겐 어딘가 익숙해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자 화물차인 놀이. 놀이에는 최대 2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목재는 물론 오토바이와 쌀, 기름까지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놀이를 옮길 때 오토바이처럼 무거운 짐들은 그대로 둔 채 옮깁니다. 1,300여 개의 마을을 통과하는 까닭에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놀이. 놀이에 유독 탱크 부품과 같은 튼튼한 바퀴를 쓰는 것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놀이는 바퀴 위에 나무로 만든 차체를 얹어서 가는 방식이라 분리와 조립이 비교적 쉽습니다. 또다시 놀이가 멈춰섰습니다. 큰 시멘트 덩이를 실으려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짐이 많으면 돈을 더 내야 한답니다. 보통 요금의 2배 정도라고 하는데요. 비싸게 받는 이유는 마주오는 놀이를 만날 경우 운전사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깔아서 여기 기둥 받치는 깔아서 앞에 콘크리트. 이 무거운 시멘트 덩이들을 싣느라 또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이를 탈 때마다 반복되는 일상. 계속되는 기다림입니다. 드디어 다시 출발했습니다. 놀이가 마주치면 짐이 많은 쪽이 우선권을 갖는 까닭에 2세대의 놀이가 모인 뒤 함께 이동하기도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놀이는 1, 2년 뒤면 운행을 멈춘다고 합니다. 철로 중간중간에 끊어진 곳이 있어서 정부에서 새로운 철도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면 놀이는 캄보디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처음 놀이를 탔을 때 만난 어르신께서 인사를 건네 오셨는데요. 좋아요. 네, 나중에 연락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 이곳은 놀이와 오토바이 택시의 환승장. 놀이로 갈 수 없는 지역은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합니다. 환승장 인근에 낡은 건물이 한 채 있었는데요. 바로 옛 포산역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오랜 내전으로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기차역 근처에 위치한 작은 철공소. 이곳에선 주로 놀이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로가 고르지 않은 까닭에 바퀴가 닳고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여기도 문제가 있고 이쪽에도 여기는 또 부러져서 그냥 나가버렸구나. 하도 오래 써가지고 다 여기가 갈려서 나갔네요. 움푹 패였네 이쪽도. 놀이 바퀴는 보통 5년에 한 번 교체하고 수리는 2,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합니다. 바퀴 하나를 고치는데 우리 돈으로 5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놀이 한 대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0만 원.
수리비와 기름값 등을 제하고 나면 놀이 운전사의 한 달 수입은 20-30만 원 정도입니다. 느릿하기만 한 놀이에 신속함을 요하는 짐을 싣기도 하는데요.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을 실은 놀이는 다른 놀이가 다니지 않는 새벽 이른 시각에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냉동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얼음이 녹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얼음에 톱밥을 뿌려주는 이유도 얼음이 잘 녹지 않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얼음을 실은 놀이들을 따라 포사 지역의 단 3곳뿐이라는 얼음 공장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주로 무게 90kg짜리 대형 얼음을 만드는 곳입니다. 캄보디아에는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는 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사다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음이 생활 필수품인 탓에 공장에서 대량으로 사다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 있는 얼음 가게는 모두 5곳. 하루에 90kg짜리 얼음을 기준으로 20개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큰 얼음 하나를 팔고 나면 남는 돈은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주로 채소나 생선, 음료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사간다고 하는데요. 바로 팔리지 않은 얼음은 아이스박스에 보관합니다. 한낮이면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탓에 얼음은 캄보디아 사람들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 얼음을 잘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낯익은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빙수를 만드는 데 쓰인답니다. 팜나무 수액으로 만든 설탕에 코코넛, 그리고 연유를 넣어 만든 캄보디아식 빙수인데요. 놀이 덕분에 이런 시골에서도 빙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빙수를 먹으니 한낮의 더위가 싹 가시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얼음이 왜 필수품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바로 그냥 얼음을 즉석에서 갈아서 설기설기 갈아서 여기에 연유하고 카라멜 넣어서 해줬거든요, 아주머니가. 근데 되게 달고 이 지금 계속 땡볕에 오면서 힘이 빠졌는데 좀 힘도 나고 기운도 번쩍 들고 좋은데요? 야. 잠시 더위를 식힌 후 다시 마을을 지나가는 놀이를 만났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놀이에 다시 몸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놀이에서 링거를 꽂고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경우 놀이 운전사에게 전화하면 마을 입구까지 오기도 한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평소 요금보다 3배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빈혈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다는 월레아 씨. 놀이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놀이가 생기기 전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병원이나 시장에 가는데 한나절 이상을 걸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놀이로 20여 분을 더 달려 캄퐁 친항주의 라트레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정해진 정거장도 그리고 시간표도 없이 느리게 가는 기차지만 놀이가 있어 시장과 병원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월레아 씨의 집은 바로 철도변에 있었는데요. 월레아 씨 가족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월레아 씨의 집은 기둥을 높이 세웠기에 1층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해먹과 평상을 놓고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자들이고. 네, 손자 여기. 월레아 씨네 가족은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는데요. 한 가족이지만 성씨가 모두 달랐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주들의 성으로 쓰기도 한답니다. 놀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lụa mau đó mua vậy đâu pi đang mượn pram đó 근데 사게 주는 ấy 거야. mau rồi pi mượn pram hả lần rồi cho chơi nhảy nhảy 사게 주면 안 판다고. 근처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들은 생각보다 크고 싱싱해 보였습니다. mau ơiខ្ញុំហូបម្ដងមើលតែចូលផ្ទះហូប 우기 때는 농사를 짓고 건기가 되면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mày bình ôi mà là luôn hơn pram pi nữa ấy cho lụa hộp cá thì hộp đó mình vô cái lụa to rồi mình cho bạn 파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덜 주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나 같은가 봅니다. tạ nổi nó môi tiết à 이렇게 직접 물고기를 사면 시장까지 나가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는 입장에서도 놀이싹을 아낄 수 있기에 이득이랍니다. 철로변에 있는 월레아 씨네 집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가고 난 뒤 월레아 씨 가족이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정겨운 초대. 먼저 직접 만드셨다는 술을 내어주셨는데요. 쌀로 만들었기 때문인지 구수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월레아 씨 가족들이 즐겨 먹는다는 음식, 바로 개구리 튀김이었는데요. 닭고기처럼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었습니다. 마늘과 간장으로 만든 캄보디아식 양념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귀뚜라미 볶음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더해졌는데요. 주로 캄보디아 남성들이 술안주로 드신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일지라도 경계심 없이 대해주는 넉넉한 마음.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늘 웃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